우선 첫 번째 받은 질문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 교육이나 질문의 교육, 하브르타 토론 교육을 이제 시키고 그러는데 그 질문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그런 이제 피드백들이 많아요. 한국적인 환경에서. 그래서 아이가 너무 이게 컨트롤이 안 되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질문을 많이 하라고 그랬더니 학교 가서 수업 시간에 계속 질문해서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로 하고 막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또 그 질문에 대한 충분한 그 대응이 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느냐. 한 번은 그런 피드백이 있었어요. 한 번이 제 강의를 듣고 집에서 한번 실천을 해봤더니 선생님 우리 가서 한번 선생님 말씀대로 했더니 뭔가 좀 문제가 생겼대. 무슨 문제 했더니 애가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물어본대. 무슨 쓸데없는 질문을 하려고 그랬더니 지금 뭐 일이 있어가지고 옆집에 그 언니네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엄마 어디가? 물어보더래요. 옆에 그 이모네 집에 가. 이모 어디 살아? 삼익 아파트. 근데 엄마 이모는 왜 삼익 아파트 살아? 이거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삼익 아파트 살 수도 있고 삼익 아파트 사는 게 궁금하구나. 선생님이 지금 공감대가 하라고 그랬으니까 우선 하나 받아주고 삼익 아파트 살 수도 있고 현대 아파트 살 수도 있는데 이런저런 뭐 학교나 뭐 직장하고 해서 삼익 아파트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이모는 삼익 아파트 몇 층 살아? 지금 13층 살아. 근데 왜 13층 살아? 뭐 이런 거 물어보더래. 여기서 이제 폭발했어. 야, 너 일로 와봐. 지금 엄마가 왜 질문 교육하지? 창의적인 질문을 좀 하란 말이야. 창의적인 질문을 하고 좀 뭔가 뭐 생산적인 질문을 해야지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걸 막 물어보고 그래. 그렇게 화를 한번 버럭 내고 난 다음에 아차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질문을 하라고 놓고 애한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평가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러고 있구나. 그러면 유태인 엄마들은 어떻게 하지? 이런 쓸데없는 질문 올라오고 막 그러면 이걸 일일이 대응을 해주나? 뭐 거의 성인 군자 수준으로 막 그걸 다 받아주면서 막 그렇게 하나? 그래서 물어보고 싶다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다음 시간에 와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줬냐면 유대인들 부모는 질문의 주도권을 부모가 잡고 있어. 지금 아이 질문이 너무 많고 부모 질문이 없다는 거는 부모 컨텐츠가 약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그거 보세요. 빵을 왜 두 덩이 했는지, 자선함을 왜 하는 걸까? 그러니까 부모주도적으로 수직적 가치로 나의 가치관과 전해줄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게 되면은 질문의 주도권을 계속 부모가 잡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약하면 계속 아이들의 수평적 질문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이제 질문이 많은 아이 같은, 그리고 이 부분에서 뭐 공룡이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또봇이라든지 뭐 그 딱지 같은 거 뭐죠? 요즘 남자애들 하고 뭐 그런 거? 그 피규어라든지 그런 거에서는 엄마가 어떻게 걔를 이기겠어요. 걔는 그걸 몇 시간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물어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컨텐츠에 있어서의 부모가 질문을 먼저 하는 연습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가이드라인은,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저는 독서를 두 가지로 나눠보거든요. 재능 독서하고 지혜 독서가 다르다고 봐요. 지혜 독서는 질적 독서로 가야 되는 것 같고 한 권이나 같은 주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브르타를 하는 게 그거고, 재능 독서는 아이가 원하는 거, 도서관에 있는 책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도서문고에 있는 책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책들을 계속 따라가게 해주면 돼요, 사실은. 근데 그 재능에 있는 부분까지 부모님들이 다 팔로우업하고 애들 있는 책까지 다 읽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 독서에 있어서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준비를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줘야죠. 그 부분에서 내가 믿고 그 다음에 확신하는 것들을 전달해야 되고, 그거를 12살 때까지는 그거에 더 집중을 하란 말이에요. 자꾸 그런 또 생각, 이런 대안교육이나 아니면 홈스쿨링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하시는 질문도 많이 받거든요. 내가 이렇게는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내 욕심이 아닐까? 애는 원하지 않아. 또 애가 나중에 원망하지 않을까? 왜 나한테 그렇게 가르쳤냐고. 또 여기 와서도 아까 어떤 부모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와서 지금 너 자연 속에 지내는데 초등 5, 6학년 때는 육지로 갈 수도 있고 다시 수도권으로 가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거기는 지금 문제집 굉장히 많이 풀고 막 그런데 막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애가 이렇게 반응을, 그래도 엄마 나 그동안은 여기서 놀게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근데 엄마 여기 나 왜 데려왔어? 어차피 돌아갈 거면?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가 약간 멘붕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그랬죠. 엄마의 12살 때까지 소신이야. 너한테 자연을 선물해주고 추억을 만들어주고 이게 엄마는 제일 중요하고, 그 가운데 좀 문제집 푸는 공부나 이런 것부터 벗어나서 좀 역사책도 좀 읽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돌아보고 뭐 그렇게 하면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너와의 추억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가 정말 공부를 더 하고 싶고 입시 쪽으로 승부를 보고 싶고 대학을 가서 뭔가 경쟁력을 갖고 싶고 뭐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선택의 길이 있어. 그렇지만 12살 때까지, 12살이라고 하는 게 자아가 형성되고 이제 그러는 시기로 이제 보는 거죠. 그때까지는 엄마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올 수 있고 그랬으면 엄마 아빠의 의견을 먼저 따라주는 게 사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까지 이제 해가지고 아이들 수평적 수준에 맞춘다 그러면 이제 갈팡질팡 하는 거죠. 이게 뭐 어디에다가 장단을 맞춰가지고 아이들 어떤 교육적인 소신을 지킬지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혜 독서적인 컨텐츠, 아니면은 그런 지혜와 영성교육적인 컨텐츠를 먼저 엄마 아빠가 그 남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거를 더 많이 공부를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부족하면 누가 도움을 좀 받아야 돼. 자기 뭐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뭐 교회라든지 아니면 뭐 절이라든지 그런 가서 멘토들을 소개시켜주고 뭐 그분들한테 배우거나 강의를 같이 듣는다거나, 아니면 우리 뭐 그런 거 신앙이 전혀 없다 그러면 아까 그런 유명한 뭐 초청 강좌 같은 게 있을 때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같이 듣고, 그다음에 요즘은 유튜브가 얼마나 좋아요. 웬만한 강의 다 있는데 이분 정말 우리 김수영 작가라든지 이런 거 너의 롤모델로 하면 좋을 것 같아. 뭐 같이 뭐 그분 강연 나온 거 보고 어떻게 생각해? 저분 저렇게 말하는 의도는 뭘까? 뭐 이런 거 같이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와 영성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좀 공부를 더 많이 해서 부모 콘텐츠와 부모 질문이 더 많아지는 게 그 수평적인 질문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거를 조금 막을 수가 있어요. 막는다고 하기보다 좀 조절이 가능해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자기 아이의 수평적인 수준을 너무 양쪽으로 이렇게 방대해지면 엄마 아빠가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 계속 소통의 갭은 벌어지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실질적인 팁은 좋은 하브르타 친구나 멘토를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재능 독서적인 측면, 애가 공룡에 관심이 많아. 뭐 다른 어떤 로봇에 관심이 많고 그래. 그거를 엄마 아빠가 로봇이나 공룡책 그거까지 다 팔로우업 하는 거는 이거는 수평적으로 내려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럴 필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관심이 없는데 엄마는 공룡에 관심이 없는데 애는 공룡에 미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룡에 또 다른 미쳐 있는 친구를 하나 소개시켜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같이 그 친구 중에서 그러면 같이 그 책을 보고 이런 유튜브 영상도 엄마가 찾아보니까 있더라. 너도 같이 뭐 보고 그렇게 하고, 이거 보려면 영어도 좀 공부해야 되면 뭐 네가 그 자막 나오는 거 좀 봐서도 하고, 또 이런 책이 우리나라 책이 있는데 니들 뭐 같이 서로 막 토론하고, 그래서 동아리라든지 학교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하고, 그런 길들을 조금 안내를 해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재능 독서적인 측면은 부모가 굳이 그렇게 따라가고 팔로우업이 다 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세한 영상은 제 그 유튜브에서 재능 독서, 지혜 독서 그거랑 제가 공부머리 독서법이라고 요즘 굉장히 많이 그 좀 베스트셀러가 된 최승필 선생님 그 책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저하고 이용각 대표님이 좀 북토크를 한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좀 독서 지도를 제대로 해야 될지에 대한 것도 한번 그 인사이트를 얻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그 진로지도적인 측면에서 그 악동 뮤지션의 그 엄마 찬혁이 수연 양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재능은 어느 날 갑자기 우수수 쏟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아이들의 재능이 뭐 초등학교 때 애가 꿈이 없어요 뭐 이런 얘기 사실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찬혁이가 그 아이들마다 다 달라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임신, 출산, 육아 교육은 정답이 없어요. 첫째 다르고 둘째 다르고 이게 다 여러 가지 변화되는 상황들에 따라서 다른 가정만의 해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연이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굉장히 잘했고 목소리도 좋았기 때문에 애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줄리어드 음대를 가는 게 제 꿈이었대. 주변에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너 노래를 잘하면 뭐 그렇게 하고 하라고. 그래서 거기다 뭐 적어놓고 막 그렇게 목표를 갖고 공부를 했대. 근데 그 큰 오빠인 찬혁군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꿈이 없어. 뭘 해야 될지, 뭘 잘하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야. 너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아직 없는데요? 뭐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애가 얘기를 할 때, 아빠 내가 그림을 그리니까 좀 미술 쪽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될까? 그 아빠가 그거 좋은 생각인데 근데 그런 예체능 계열은 조금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좀 늦지 않았을까? 그럼 아빠 나 춤추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아빠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 좀 늦지 않았을까? 그거 하면 되게 맨날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 그러니까 애가 아예 말을 닫아버렸어. 중학교 2학년 때 아빠랑 한마디도 안 했어. 중2병까지 와가지고. 그런 과정을 사실 이제 겪었거든요. 근데 엄마는 약간 기다려주는 내공이 있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와가지고 엄마 나 작곡해볼까? 이런 얘기를 하더래. 근데 얘가 악보를 그릴지 모르는 애예요. 기타 코드를 제대로 못 잡고 그런 애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근데 아빠 같으면 야 네가 지금 악보도 못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엄마는 그래 한번 해봐. 하다가 안 되면 그 과정에서 또 배우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얘가 100곡을 썼습니다. 악보를 못 그리니까 대충 음만 기억해놔가지고 녹음해가지고 그 악보 그리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악보를 받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갖고 K-팝 스타일 나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가사 뭐 쓰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아빠가 걔 가사 쓰고 그러면서 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보통 이렇게 잠재력이나 아니면 그런 재능 같은 게 저기 되는데 근데 요즘은 왜 그게 안 되느냐 기다려주지를 못하는 거야. 계속 옆에 잘하는 애들이랑 이렇게 그 아이의 페이스에 사실 맞춰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애가 진로나 꿈이나 뭐 적성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드러날 때까지 사실 기다려주지 못하는 부모 내공이 없는 게 사실 더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진로나 적성이나 이걸 아이들을 어떻게 인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강박관념을 갖기 시작하면은 길은 굉장히 좁아져요. 사실은. 근데 그렇지 않고 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발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다려준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훨씬 더 많은 가능성들을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